안녕하세요. 독일과 한국에서 40년 동안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성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이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입이 돌아간다. 말이 어눌해진다. 갑자기 쓰러진다. 보통은 이런 장면만 생각하시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 증상들도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뇌경색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얼굴보다 먼저, 말이 어눌해지기 전보다 더 빨리, 다리에서 먼저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부터 발이 자꾸 바닥에 끌립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이유 없이 몸이 휘청거립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저린 느낌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드니까 그렇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뇌경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대부분은 쓰러지기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뇌혈관이 심하게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작은 이상 신호 하나가 평생 건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번 뇌경색이 오면 걷지 못하게 되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가족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절대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영상 계속 보시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빨리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여러분 나이와 현재 건강 상태도 한번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68세입니다. 혈압약 복용 중입니다. 요즘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꾸 빠집니다. 또는 최근 자꾸 발이 저립니다. 이렇게 편하게 적어주세요. 제가 댓글도 최대한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뇌경색 신호가 얼굴보다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뇌경색 신호는 얼굴보다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다리부터 이상해지는 걸까?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입니다. 심장은 하루 종일 피를 강하게 내보내지만 가장 먼 곳까지 혈액을 보내려면 혈관 상태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혈관 안쪽에도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피가 흐르는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끝 같은 말초 부위는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바로 힘이 떨어지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된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물 수압이 약해지면 꼭대기층부터 물이 약하게 나오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부터 먼저 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얼굴보다 먼저 다리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걸음을 딛는데 다리가 뻣뻣합니다. 평소 잘 걷던 길인데 갑자기 발끝이 턱 걸립니다. 한쪽 신발만 유난히 빨리 닳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변화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드니까 원래 다리가 약해지지. 운동 부족이겠지.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의외로 뇌혈관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힘이 빠지거나 이유 없이 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면 절대 단순 노화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진료할 때도 비슷한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허리 문제인 줄 알고 오셨다가 검사해보니 뇌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60대 후반 이후에는 작은 혈류 변화만 생겨도 다리 근육 힘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뇌경색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쓰러지기 전 이미 다리 이상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됐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발이 자꾸 끌렸다. 균형이 흔들렸다. 이런 증상들이 이미 몇 주 전부터 반복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몸이 계속 작은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통증에는 민감해도 다리 힘이 조금 빠지는 증상은 쉽게 참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뇌경색은 참는다고 지나가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에 발견할수록 후유증을 줄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한쪽 다리만 유독 이상해지는 걸까요? 왜 어떤 분은 오른쪽 다리가, 어떤 분은 왼쪽 다리가 먼저 이상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뇌와 다리가 서로 연결된 방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분들은 오른쪽 다리가 먼저 이상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왼쪽 다리에서 먼저 문제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다리가 뇌 건강에 중요한 경고 신호인지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게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뇌와 몸이 서로 교차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조절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 팔과 다리를 조절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전선이 꼬여 연결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출발한 신호가 중간에서 방향을 바꿔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에서 출발한 신호는 왼쪽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오른쪽 다리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왜 얼굴보다 다리가 먼저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리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 걸을 때 별 생각 없이 움직인다고 느끼지만 사실 다리는 순간순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하고, 체중을 버텨야 하고, 앞으로 움직여야 하고, 동시에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균형 변화에도 몸이 크게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던 움직임도 어르신들은 바로 휘청거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조금만 흔들려도 다리가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요즘 괜히 발끝이 자꾸 턱 걸립니다. 평소보다 몸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걸을 때 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바로 뇌 신호 이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갑자기 심하게 오는 경우보다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만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고, 피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있고, 뇌세포가 산소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한쪽만 반복적으로 이상해지는 경우입니다. 양쪽 다리가 동시에 피곤한 건 단순 근육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거나 같은 방향으로 몸이 기울어진다면 뇌 신호 문제를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첫걸음을 디딜 때 이상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발끝이 끌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다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변화는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다리 증상이 있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두 분의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사례입니다. 두 분 모두 처음에는 다리에서 아주 작은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건강을 되찾으셨고, 다른 한 분은 신호를 놓치면서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먼저 70일 새박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 특별한 지병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셨고 장도 직접 보러 다니실 정도로 활동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자꾸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계단 올라갈 때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지를 걸을 때도 다리가 약간 휘청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영수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리가 약해지는 거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시장에 가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걷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몸이 크게 흔들린 겁니다. 넘어질 뻔한 걸 옆에 있던 아들이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때 아드님이 이상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무릎이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걸음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결국 바로 병원으로 오셨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왼쪽 뇌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고 혈류 흐름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한 덕분에 약물 치료와 혈관 관리 치료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식습관 조절과 운동 치료를 병행하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 지금은 큰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몇 달 뒤 외래 진료 때 박영수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아들이 병원 가자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냥 참고 집에 갔으면 지금쯤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너무 안타까웠던 김정자 어르신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은 74 새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크게 불편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왼쪽 발바닥이 자꾸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발 감각이 둔해졌고 걸을 때도 약간 소미를 걷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 운동 부족이라서 그런 거다. 많이 걸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김정자 어르신도 비슷했습니다.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증상이 잠깐 괜찮아지는 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 새벽에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몸 중심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쓰러지신 겁니다. 가족들이 놀라 급하게 응급실로 모셨지만 이미 오른쪽 뇌혈관이 크게 막힌 상태였습니다. 결국 큰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고 왼쪽 반신에 심한 마비가 남았습니다. 이후 오랜 재활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전처럼 혼자 걷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휠체어로 이동하시던 가족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보호자분이 하셨던 말씀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때 발 저린다고 했을 때 병원 한 번만 빨리 데려왔어도 달라졌을까요?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 말을 듣는데 저 역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몸이 미리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단순 노화라고 생각하며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다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증상은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번 놓친 골든타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증상들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위험,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에게서 나타났던 다리 신호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한쪽만 반복적으로 이상하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느끼십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휘청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한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걷다가 순간적으로 무릎이 꺾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단순 근육 피로는 보통 양쪽 다리가 같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문제는 한쪽 다리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쉬어도 금방 회복되지 않거나 같은 방향으로 반복해서 휘청거린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발바닥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입니다. 어르신들 표현으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느낌입니다. 발바닥에 솜을 깔고 걷는 느낌입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생각보다 뜨겁지 않습니다. 바닥 감각이 둔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허리 문제로도 발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오는 감각 이상은 조금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만 이상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꿔도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쉬어도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없던 감각 둔화가 갑자기 시작됐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발을 질질 끌며 걷는 증상입니다. 이건 본인보다 가족들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아버지 걸음이 이상해졌네. 발 끄는 소리가 자꾸 나네. 신발 앞코가 한쪽만 이상하게 달았네.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걸음은 발목 힘으로 발끝을 자연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뇌신호에 문제가 생기면 발끝이 충분히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자꾸 끌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갑자기 걸음 소리가 달라졌다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보기엔 분명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발이 걸리는 증상입니다. 문턱에 발이 걸립니다. 계단 높이를 자꾸 헷갈립니다. 평지에서도 몸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립니다. 심한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눈이 침침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발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발을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그런데 뇌혈류가 불안정해지면 내 발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턱에도 쉽게 걸리고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갑자기 넘어질 뻔한 일이 잦아졌다면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년층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가 이유 없이 떨리는 증상입니다. 긴장했을 때 잠깐 떨리는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만히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떨리는 경우입니다. 내가 멈추려고 해도 다리가 달달 떨립니다.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는 움직임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 피로와 다릅니다. 뇌가 다리에 보내는 신호가 불안정해지면서 움직임 조절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계속 떨리거나 이전보다 떨림이 점점 잦아진다면 신경과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원래 떨린다고만 생각하고 넘기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술 취한 사람처럼 걷는 증상입니다. 환자분들 표현으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몸이 비틀거립니다.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아침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 어지럼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생기는 휘청거림은 반복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걸을 때 한쪽 방향으로 계속 기운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손해나 뇌혈관 이상, 신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잠깐 이상했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증상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발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그런데 10분이나 20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안심하십니다. 피곤했나 보다. 잠깐 혈액순환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일과성 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큰 뇌경색이 오기 직전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런 증상 후 며칠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환자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좋아졌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증상이 사라졌을 때 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으니까 병원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판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 반복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간도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할 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절대 단순 노화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증상은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괜찮아졌다는 이유로 병원을 미루는 순간 가장 위험한 시간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증상이 잠깐 좋아졌다고
안심하는 겁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발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쉬고 나니까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피곤했나 보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혈액순환이 잠깐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과성 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TIA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겼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큰 뇌경색이 오기 직전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분이 갑자기 큰 뇌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오십니다. 그런데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칠 전 이미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이 저렸다고 하십니다. 잠깐 말이 어눌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특히 무서운 건 시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TIA 증상을 경험한 뒤 48시간 안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첫 며칠이 가장 위험한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좋아졌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졌거나 몸중심이 흔들렸거나 발감각이 갑자기 둔해졌다면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응급실이나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하는 겁니다. 몇 시에 시작됐는지, 몇 분 정도 지속됐는지, 어느 쪽 다리에 이상이 있었는지, 이런 정보는 병원에서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는데 병원까지 가야 하나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시간을 놓치면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병입니다.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행인 건 뇌경색은 예방 가능한 병이라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뇌혈관을 지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예방법들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뇌경색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건강식품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바꾸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혈압 관리입니다. 뇌경색 환자분들 대부분이 고혈압을 가지고 계십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혈관 안쪽이 조금씩 손상되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아침 혈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뇌경색이 많이 발생합니다. 밤사이 혈압 변화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지난 뒤 혈압을 재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혈압은 몸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뇌경색 위험도 훨씬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 음식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식습관입니다. 달달한 음료수, 빵, 과자, 야식 같은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혈당이 자꾸 흔들립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습관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저녁은 조금 가볍게 드시고 늦은 시간 간식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특히 튀김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치킨, 튀김, 가공육 같은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혈관 안에 기름 찌꺼기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도 좋습니다.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이 말고 한 줌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녹색 채소와 색깔 진한 채소들은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하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식사할 때 채소 반찬 하나만 더 추가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역시 걷기입니다. 비싼 운동, 기구 필요 없습니다. 무리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습관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빠르게 걷는 기준은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가운데 걷다가 다리 힘이 이상하게 빠지는 분들은 혼자 무리하게 먼 거리 걷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특히 담배는 혈관 건강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결국 혈관이 막힐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뇌혈관 협착도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피웠더라도 지금부터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적당량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과음은 혈압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술 드시고 바로 주무시는 습관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갑니다. 몸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까지 TV 보시거나 휴대폰 보다가 늦게 주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은 생각보다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은 숙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치료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짠 음식 조금 줄이는 것, 하루 30분 걷는 것, 아침 혈압 한번 재보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뇌혈관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특히 이미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검사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잠깐만 확인해 보셔도 몸 상태를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체크는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반동 없이 천천히 일어나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한쪽 다리에만 유독 힘이 안 들어가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최근 들어 갑자기 더 힘들어졌다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는 눈 감고 서 있기입니다. 벽이나 안전한 곳 가까이에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눈을 감고 30초 정도 가만히 서 보십시오. 몸 중심이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정상이라면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도 크게 균형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자꾸 기울거나 금방 중심을 못 잡는다면 균형 감각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체크는 양발 감각 비교입니다. 손으로 양쪽 발바닥을 번갈아 만져보십시오. 발가락 감각도 확인해 보십시오. 양쪽 느낌이 비슷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쪽만 유난히 둔하거나 뜨거움과 차가움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갑자기 생긴 감각 변화라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체크는 일자로 걷기입니다. 바닥선이나 타일줄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10걸음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이때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발이 자꾸 걸리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정상이라면 큰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계속 무너지거나 발끝이 자꾸 끌린다면 뇌에서 보내는 신호 이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끝나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함께 해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 걸음이나 균형 변화를 자녀분들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몇 개 해당되는지도 한번 남겨보십시오. 예를 들어 1개 해당됩니다. 왼쪽 다리가 자꾸 휘청합니다. 아침마다 발 감각이 둔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은 위험해지기 전에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뇌가 보내는 가장 빠른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이라고 하면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이 자꾸 끌리고 이유 없이 휘청거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변화들 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신호를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나이 드니까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운동 부족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병원에 빨리 갈 걸 그랬습니다.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이 평생 후회로 남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미 중요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뇌경색을 막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절대 혼자 참고 넘기지 마십시오. 가족과 이야기하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은 본인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의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만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가장 걱정됐던 증상 하나 꼭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최근 자꾸 발이 걸립니다. 아침마다 비틀거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건강 지키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미리 신호를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꼭 몸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 건강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